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지가 방 안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은이 방금 전까지 혼자서 몰입해 있던 그 비밀스러운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떨렸다. 민지야, 이건 오해야, 지은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해 아니야, 지은아. 나도 똑같아. 그 말은 지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낯설어했다. 민지와 룸메이트가 된 건 우연이었다. 대학 동창이었던 민지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은의 작은 아파트에 함께 살게 됐다. 민지는 27살, 패션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듯 보였다. 하지만 지은은 민지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 봐 늘 조심했다. 그날 저녁, 지은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코드를 짜다 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민지는 외출 중이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자신의 감정을 탐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었다. 여자에 대한 끌림,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은이 열쇠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민지가 들어왔고 모든 게 드러났다. 민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나도 그래. 나도 여자를 좋아해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어떻게?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대학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너처럼 그날 밤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고향에서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결국 서울로 도망쳤다고.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결혼 압박, 아버지의 보수적인 가치관. 둘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불안했다. 어제의 고백이 꿈처럼 느껴졌다. 출근길에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제 일, 잊지 마. 민지의 답장은 간단했다. 잊을 수 없어. 우리 제대로 해보자.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대로 해보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동료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지은은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 고민했다. 이 감정을 받아들이면 어떤 대가가 따를까? 가족의 실망,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편견.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테이블에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어색하게 앉았다. 민지야, 우리 친구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봤다. 왜? 무서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혼자서는 더 힘들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 주말, 둘은 서울 시내를 걸었다.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 보이지? 지은이 속삭였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관없어. 우리만의 세상이니까.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지만 이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자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내려올래? 소개팅할 남자가 있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바빠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또 왜 그래? 나이도 차서 결혼해야지. 통화를 끊고 지은은 울고 싶었다. 민지가 들어와 안아줬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아니, 안 돼. 이건 잘못됐어. 민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이어가면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을 것이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해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지은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압력이 느껴졌다. 민지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덜 보수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결혼으로만 봤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제안했다. 우리 데이트 해볼까? 제대로. 지은은 망설였다. 어디서? 민지는 웃었다. 이태원 가자. 거기라면 자유로울 거야. 이태원은 서울의 다문화 지역으로 LGBT 커뮤니티가 활발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그곳에 갔다. 바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지와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순간 지은은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바에서 나온 후 지은은 민지에게 키스했다. 첫 키스였다. 달콤하고 떨리는.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친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어제 이태원에서 너 봤어. 민지랑 손잡고 있었던데. 지은의 심장이 멎었다. 아, 그냥 친구야? 수진은 웃었다. 그래. 이상하네. 분위기가. 지은은 서둘러 통화를 끊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는 지은의 불안을 알았다. 걱정 마, 천천히 가자. 하지만 지은은 점점 후퇴했다. 우리 그냥 룸메이트로 지내자. 민지의 눈에 실망이 스쳤다. 왜? 나 때문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나 스스로가 무서워. 그날 밤 둘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침묵이 아파트를 감쌌다. 주말에 지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갑자기 왜? 지은이 물었다. 어머니는 웃었다. 내가 걱정돼서. 요즘 목소리가 안 좋아. 어머니가 머무르는 동안 민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민지라는 애, 착해 보이네. 그런데 왜 결혼 안 해?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민지 언니도 바빠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다 그래? 빨리 결혼해야지. 어머니가 가신 후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의심할까 봐 무서웠어. 민지는 안아줬다. 괜찮아. 하지만 숨기는 게 더 힘들지 않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응, 그런데 어떻게 해? 민지는 제안했다. 우리 가족에게 말해볼까? 지은은 화들짝 놀랐다. 안 돼. 그럼 끝장이야.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끝장.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랑인데. 그 후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지만 코드가 엉망이었다. 상사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왜 그래? 지은은 사과했다. 죄송해요. 개인 사정 때문에.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위로해줄게. 민지가 안마를 해줬다.
지은은 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이 관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어느 날 지은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이번에 내려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지은은 불안했다.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내 회사 동료래. 잘 맞을 거야. 이 지은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웠다. 아빠,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말을 삼켰다. 그냥 친구예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지은은 울었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나 포기할게. 민지의 답장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갈게. 내가 힘들어하니까. 지은은 민지를 붙잡았다. 가지 마, 제발. 민지의 짐을 풀며 지은은 사과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잘못했어. 너무 서둘렀어. 둘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깊이.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좋아했어. 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해서 숨겼어. 민지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았는데 상담실로 불려갔어. 그 후 둘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깊어졌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봤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LGBT 워크숍이 열렸다. 지은은 참석하지 않았다. 왜 안 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두려워. 사람들이 알까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어느 날 수진이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귀는 거 맞지?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봤어. 너희 둘이 손잡고 있는 거.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수진에게 제발 말하지 마라고 부탁했다. 수진은 왜? 부끄러운 거야. 지은은 울었다. 응, 사회가 그래?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수진이 믿을 만한 친구잖아. 하지만 지은은 아니.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날 밤 둘은 싸웠다. 너는 왜 그렇게 자유로워? 나처럼 고통받지 않아.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나도 고통받아. 하지만 싸워야지 라고 대답했다. 싸움 후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코드버그로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상사가 화를 냈다. 지은 씨, 정신 차려. 지은은 사무실을 나와 울었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괜찮아. 올게. 민지가 회사 앞으로 왔다. 둘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지은아, 그 소개팅 남자 어때? 연락해봤어. 지은은 엄마, 저 여자를 좋아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우리가 잘못 키웠어. 지은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예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내려갔다. 아버지에게 말할 테니 각오하라고.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가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지은은 자니 끝났어. 가족을 잃었어. 민지는 가족이 진짜 사랑하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다. 그 후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 민지가 돌봐줬다. 먹어. 힘내. 민지가 수프를 끓여줬다. 지은은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떻게 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시간이 지나 지은은 회복됐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수진이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이래. 지은은 충격받았다. 상사가 불렀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지은은 사표를 냈다. 사표를 내고 집에 돌아온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새 직장 찾자. 내가 도울게. 민지는 자신의 패션 회사에 지은을 소개했다. 여기서 일해볼래? IT 쪽 일도 있어. 지은은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은은 서서히 적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아버지가 전화해서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라고 위로했다. 둘은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행복해 보이네.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자직은 힘들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수진이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괜찮아. 나도 숨겼으니까. 수진은 너희 둘이 잘 어울려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었다. 처음으로 민지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민지는 가족에게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지은이랑 사귀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놀랐지만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사회가 힘들 텐데 라고 걱정했다. 지은은 부러웠다. 내 가족은 왜 그렇게 이해해? 민지는 우리 가족은 열려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왔다. 지은아,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지은은 안아줬다.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는 아직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가 설득 중이라고. 둘의 관계는 안정됐다.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어떤 어려움도,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시선이 따랐다. 지은은 상관없어. 우리만 있으면 돼라고 말했다. 새 직장에서 지은은 성공했다. 프로젝트를 이끌며 인정받았다. 민지도 디자인으로 상을 받았다. 둘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내 덕분이야.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배신이 다시 나타났다. 수진이 아니었다. 지은의 전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돌았다. IT 회사 레즈비언 스캔들. 지은은 공황 상태였다. 민지는 무시해. 우리가 강하니까 라고 말했다. 지은은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합니다. 게시 후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지은은 지게 나야 라고 생각했다. 온라인 반응은 격렬했다. 지지 메시지가 많았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비정상. 사회 문제.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가 지켜줬다.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민지가 말했다. 둘은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람들의 환호가 들렸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가족과의 화해가 완성됐다.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아빠, 사랑해요. 가족 식사에서 민지를 소개했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둘의 삶은 안정됐다. 함께 아파트를 사고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사회의 법적 장벽이 있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다. 둘은 해외 결혼을 생각했다. 어느 날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그 사적인 순간부터 시작된 이 여정. 배신, 상처, 하지만 성장. 민지와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었다. 이 사랑은 옳은가, 그른가?